요즘 좀 장안의 화제인 클로 코드의 개발자이신 허예찬님을 또 모셨습니다. 요즘 또 클로 코드라는 또 리포지토리가 굉장히 또 화제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야기가 좀 최근에 좀 갑자기 좀 엄청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구 이름을 좀 보지만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팀처럼 굴리느냐에 좀 요즘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니면 좀 더 현장에 계신 개발자로서 먼저 보신 현장의 분위기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또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좀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코드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그거는 사실은 저희 AA 에이전트들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CLI를 건드려서 짠 코드가 없는 코드고요. 그 코드는 그래서 약간 그래프는 좀 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픈 소스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그 오마이 클로드 코드, 오마이 코덱스. 그래도 아마 국내에서 클로드 코덱스가 붙은 뭐 플러그인 내지는 런타임으로는 그냥 GitHub 스타스 기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기준 아마 26K, 18K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엄청 또 관심이 많이 받고 있어서 그 클로우 코드 개발을 거의 이 OMX 우리가 오늘 다룰 OMX, OMC 그러니까 오마이 클로드 코드, 오마이 코덱스가 작업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영균님 모시고 오마이 오픈 코드 지금은 현재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로 이름이 바뀌었죠? 또 그 영규님하고도 또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알고 지내는 개발자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또 다른 진영님 팟캐스트에 나와서 예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오마이 오픈 코드에서 좀 착안을 해서 오마이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를 개발하게 되셨다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OMX와 OM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 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자체는 이제 좀 오모덕을 많이 보기는 했고요. 근데 이게 약간 백스토리가 있는, 되게 재밌는 백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기보다, 오픈소스는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으니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일들은 거의 컨트 트레이딩 쪽이고, 원래 그걸 자동화하는 하네스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제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소넷 뭐한 3.7 정도 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롱러닝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자체 안에서죠. 그때는 이제 클로드 코드도 사실 안 나온 상태였어요. 커서 에이전트가 그때의 뭔가 소타였는데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그걸로 이제 조금씩 깎아가면서 만들었던 게 생각보다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가 한계가 되게 많고 프롬프트 하나마다 뭐 검수를 해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명확한 샌드박스와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더 짧았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3.7도 아마 뭐 200K였나 128K였나 그럴 거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 느낌상 100K가 넘어가면은 뭔가 조금 블루투가 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뭐 그때의 모델들은 지금은 200K 모델도 사실 200K로 사용하는 모델도 1밀리언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K를 꽉꽉 채웠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났는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메인 에이전트가 직접 툴콜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델리게이션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퀀트 트레이딩 자동화 하네스? 퀀트 트레이딩 하네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트레이딩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저 모델들 그런 그 선형 모델들을 좀 리서치를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원래 사람이 사용을 하던 건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알파를 제출을 하면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주던 건데 이 사람들을 치우고 여기다가 AI 하네스를 집어넣자. 그때는 하네스라는 말도 없었지만 그런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잘 됐어가지고 이걸 연기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엔 이제 연기님도 안 믿다가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믿게 돼서 그 포맷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시지프스의 초안은 굉장히 얼리하게 나왔어요. 한 7월쯤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작년 7월쯤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컨셉을 코딩에 적용해 봐도 위에 오케스트레이터는 델리게이션만 하고 밑에 에이전트는 엑세큐션만 하는 구조가 그 다음에 완료 조건을 주고 그 완료 조건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밀어버리는 구조. 그러니까 코딩 에이전트 뭐 두세 시간씩 한 프롬프트당 돌리는 구조. 지금 뭐 며칠씩 돌리는 일도 이제 놀랍지 않게 됐지만 그때는 사실 한 시간도 엄청 긴 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커서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하나당 도는 시간이 3에서 5분 길면 그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잘 됐잖아요, 결국에 오모로. 근데 엔스로픽이 한번 처음 정지를 먹였을 때가 있어요. 엔스로픽과 이제 그 오모의 사연은 굉장히 긴데 그 처음 먹였을 때가 있어요. 처음 때려 맞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패닉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오모의 일단은 세팅에 조금 계속 불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 프로바이더들을 계속 내가 그 어스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조금 불만이 있긴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웃기지만은 개발을 하고 리눅스 머신들은 만지긴 하지만 윈도우에서 뭐 설정 만져보라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클로드 코드에 이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그냥 뭔가 그냥 밈같이 생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버려가지고 이슈가 올라오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뭐 그거 하나씩 고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모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는 어떤 하네스든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OMC, OMX에도 저의 오피니언과 바이어스가 다 녹아 있을 거고 오모도 그런데 오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쉽게 말해서 수식을 다루는 일, 예를 논문을 한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네로우한 태스크에 되게 안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로드하고 빨리 쳐내면 좋은 웹 개발 MVP 짜는 거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근데 뭔가 내로하거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는 부호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깎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예찬님만의 그 방향성이 잡힌 그 OMC와 OMX가 개발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느낌이 많이 네. 달라요. 오모랑. 맞아요. 맞아요. 그 하네스들의 좀 방향성이 약간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그 지향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예 그 모델이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모델도 막 바꿀 수 있지만 약간 오마이 오픈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모델도 약간 멀티 모델을 좀 지향하고 그 오마이 코덱스나 오마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클로드 CLI나 코덱스 CLI 안에서 그 네. 단일 모델로 좀 돌아가는 약간 좀 그런 방향성도 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와서는 저는 그 멀티 모델을 하는 거에 대한 회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딥러닝 모델들 어쨌든 이 지금 LLM들이 규모가 굉장히 클 뿐이지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바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MOE나 이런 엄청 LLM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막애줘하는 개념들이 진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냥 어텐션 그 레이어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 어텐션 벡터들에 들어있는 그 지식의 슈퍼셋이 진짜로 요즘 프론티어 모델마다 굉장히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으로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어텐션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멀티 모델을 쓰는 게 중국 모델이나 이런 걸 잘 유틸라이즈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면 오케이. 근데 멀티 모델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성능의 엣지가 있다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요즘. 맞습니다. 또 그 모델이 점점 더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좀 약간 벤치마크도 좀 약간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점점 더 벤치마크 의미 그 없습니다. 중국 모델도 그냥 오늘 뭐 GLM 5.1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보면 진짜 성능이 거의 이제는 오플스 4.6을 우회하는 좀 능가하진 아직 못하지만 좀 약간 우회하는 정도의 굉장히 놀라운 성능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저도 요즘에 좀 바라보고 있는 포커스가 어떤 모델을 큐레이팅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하네스 자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좀 그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요즘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저도 좀 굉장히 공감해서 이거를 개발하신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서 제가 꼭 모시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근데 앞부분에서 좀 약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은데, 네. 어, 그 저희가 사실 오픈클로 국내 미드업 한국 첫 그 오픈클로 미드업 행사 때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게 이제
가제 가족, 그 개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이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예찬님께서 좀 어떤 일을 해오시고 계셨던 분인지도 좀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나누고 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TLDR 고등학교 자퇴하고 여러 가지 그냥 IT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계속 했던 도메인은 이제 컨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시계열 모델링이죠. 시계열 모델링,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모델 이쪽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LLM에 대한 LLM과 비슷한 개념들을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트랜스포머 위주로 넘어왔지만 그 트랜스포머가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기 전에는 RNN이 좋냐, LSTM이 좋냐, 트랜스포머가 좋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그것도 다 이제 시계열 모델이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로레벨에서 보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럼 저희가 그때 오픈클럽 미드업 때 좀 이야기해 주셨던 가제가족 그 개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네, 전에도 저희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모든 개발은 이 개발 과제가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개발 과제가 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걸 얘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개발 과제 자체는 그러니까 오픈클로 자체도 그러니까 되게 잘 작동하지만 그냥 그것도 슬롭인데 거기다가 슬롭을 좀 더 쌓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냥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하나씩 제 워크플로우에 맞게 깎은 것뿐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깎은 건 메모리를 제일 많이 깎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오픈클로예요. 음, 메모리랑 이제 그 채널 라우팅, 세션 관리 이런 쪽을 많이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오픈클로랑 똑같아요. 대신 저는 음, 업스트림 업데이트는 좀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 업스트림 업데이트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음, 그냥 좋아하는 버전에다가 그냥 고정을 해놓고 소스도 조금씩 뜯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업스트림을 받기도 어렵고 컴플릿 나서 그냥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좀 포크 버전이 돼버린 그런 건데 엄청나게 뜯은 건 없고요. 게이트웨이 구조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워크플로우들, 그 다음에 클로이비라고 요즘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그냥 혼자 가만히 쓰던 거 그냥 이걸 오픈소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이걸 음, 액티브하게 메인테이닝을 한다기보다 내가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무더기 같이 붙여 쓰면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진영님이 언급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그걸 남이 깔아서 쓸 수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랬고 나는 그걸 남이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랬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걸 조금씩 붙이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라우팅 게이트웨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클로우 음, 쓰다 보면 세션 하나에서 여러 프로젝트 관리하면 계속 꼬이니까 음, 그냥 디스코드 혹은 슬랙 채널 하나하나를 그냥 kanban보드처럼 쓰고 얘를 그냥 메모리로 쓰자. 음, 내가 그래서 세션 메모리 관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그냥 깃이나 아니면은 로컬에 있는 OMC, OMX 세션에서 이벤트가 나오면 그 이벤트가 클로이브를 타고 적절한 채널로 적절한 메시지로 적절한 태그로 라우팅이 되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고 그 세팅을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가지가 할 수 있게 세팅 관련된 스킬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냥 음, 우리 연규 씨가 한마디 그냥 남기고 말았는데 그냥 블로트웨어라고 그냥 이상한 거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어찌저찌 도라는 가고 꽤 유용합니다. 음, 그게 있는 게 조금 큰 것 같긴 해요. 그냥 음, 일반적인 오픈클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그거 생각보다 꽤 지금 사람들이 오픈클로우 쓰다가 이제 막 좀 잘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그 내용이긴 한데요. 되게 뭔가 이 세션을 나누고 그 세션별로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 어, 이제 어, 전 텔레그램으로 오픈클로우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그분 말은 조금 걸러 들어요. 일단은 오픈클로우로 많은 일을 처리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예요. 음, 텔레그램으로 써도 문제가 없던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음, 음, 제가 채널 분리가 무조건 필요해요. 아니요, 사람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4명만 뽑아보세요. 슬랙 채널이 10개는 필요해요. 사람을 음, 4명만 뽑아놓고 풀타임으로 일을 시키면 슬랙 채널이 그래도 뭔가 카테고리별로 10개 정도는 나오잖아요. 정리를 음, 해놓으려면.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 그걸 중간에서 뭔가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게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클로도 일종의 자동화인데 그 자동화되는 애를 계속 그냥 트리거만 해주는 애인 거죠. 게이트웨이인 음, 거죠. 그 음, 다음에 그걸 클로가 그냥 세팅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 어려운 소프트웨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로입이라는 건. 음,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그냥 워크플로우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당장 저희 OMC, OMX에다가 뭔가가 안 돼서 이슈를 하나 올리시면 저희 과제가 그 이슈가 이제 이슈 티켓이 GitHub 웹북을 통해서 저희 이제 로컬에 있는 클로입 데몬에 전달이 되고 그 클로입 데몬이 이제 OMC 데브 방이 있어요. 저희 이제 그 내부 디스코드 서버에. 그럼 그 채널에다가 그냥 개발 과제를 태그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올라왔으니까 봐라 정도의 티켓 정도만 던져줘요. 그럼 얘가 음, 태그를 당해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과제가 이제 그 프로토콜대로 댓글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액션업을 하면은 OMX 세션 하나 열고 그럼 OMX 세션에다가 프롬프트 들어가면 프롬프트 들어갔다고 과제한테 피드백 주고 이제 세션 끝났어, 멈췄어 하면 스탑훅으로 다시 뭐 피드백 주고 이 정도예요. 대신 이제 음, 그게 맞는 채널에 가제가 잘 세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음, 사람이 세팅하기 쉬운 CLI랑 가제가 세팅하기 쉬운 CLI랑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음, 이벤트 라우터 같은 거는 컴피그의 단위가 뭐 엄청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을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제가 그 세션을 쭉 띄우다가 이제 PR까지 밀고 CI가 돌면은 또 다시 그 CI를 웹북으로 가져와서 클로입이 알려주고 그럼 가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거 CI 또 예쁘게 떴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하고 뭐지 하자 하고 리뷰 세션 띄우고 뭐지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한 2, 음, 30개 정도 쌓이면은 저는 음. 그걸 그냥 릴리즈 한 단위로 보고 그때 발표할 때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그 깃허브에 레포지토리를 올린 다음에 그 바이럴을 잘 태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게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어, 나서 바이럴을 타고 나면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다 보면 서비스가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보다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이게 주셨는데, 되게 사짜 같은 발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PMF를 찾으면 사람들이 락인이 되잖아요. 그게 음, 문법이잖아요. 근데 락인을 먼저 시켜놔도 저는 PMF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어떻게든 좋다고 일단 팔아가지고 락인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런 게 세팅하기도 그지 같고 또 삭제하기도 그지 같거든요. 자꾸 영규 씨가 그, 저를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 에, 에, 생각해보니까 삭제하기가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올려요. 화가 나서. 음, 그러면은 그 이슈들이 그래도 지금 이슈를 올리는 것도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음, AI한테 이거 왜 안 맞아, 돼? 이슈를 이 컨텍스트대로 정리해서 올려. 하면은 맞아, 그래도 맞아. 되게 스트럭처링된 예쁜 이슈를 음, 올려줘요, 사람들이. 왜냐면 음, AI를 쓴 거니까 본인이 썼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말도 안 되지. 나도 음, 그렇게 안 쓰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무의식적인 그 불편함 티켓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그것만 착착착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냥 그게 PMF가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고, 모든 지금 약간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또 약간 큰 흐름이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의 그 피터 스테인버거도 거의 PR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PR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실 거예요. 저기는 PR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슈는 보실 수 없는 수준으로 많아서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이슈 PR 둘 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네. 음, 이슈 PR 둘 다 보고 이슈를 임플레멘테이션도 해주고, 사실 외부 PR을 잘 받지는 않고요. 음, 외부 PR 받으면 슬롭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해가지고, 외부 PR은 되게 깔끔한 거 아니면 받지는 않는 폴리시로 돼 있고, 가제가 리젝을 엄청 해요. 생각보다 음, 저희 레포에다 PR을 올려서 가즈한테 억셉 되기가 어려워요. 엄청 웃긴 음. 게 제가 CLI를 매니퓰레이션해서 피처 PR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저를 리젝하더라고요. 아, 너무 스콥이 너무 웃기네요. 크대요. 잘라서 예, 올리래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아빠를. 그래서 약간 이 개념이 되게, 진짜 이제는 개발의 어떤 방향성이나 약간 워크플로우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말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의 처음과 끝을 이제 거의 이런 AI가 다 처리해내고, 사람은 진짜 약간 검수? 약간, 검수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디렉팅이에요. 디렉팅은 해요.
어, 그러니까 아키텍처럴한 거는 그래도 제가 가끔 디렉팅을 해요. 아니면 음, CLI를 직접 보든가. 근데 그 이외에 뭐가 안 돼요라는 거는 고칠 수 음,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이런 간단한 게 대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피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컨트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동작은 하는데 이걸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도는 사실 가제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일이에요. 시간을 음, 잡아먹는 음, 원래 이 일에서 시간을 음, 잡아먹는 대부분의 일이고,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음, 이제 저같이 조금 ADHD가 있는, 저는 실제로 ADHD가 있어요. 패션이 아니에요, 이게. 음, 패션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처방전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패션 음, ADHD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화가 맞아요. 나긴 해요. 네. 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쥐약인 일인데, 음, 그게 보통 7, 80%의 일이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음,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할 수 있는 음, 일의 그 음. 밴드위드도 엄청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리고 좀 이야기 나누셨던 것 중에 좀 한 가지 좀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클로를 사용하실 때 거의 그 많은 에너지를 메모리 깎는 데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오픈클로나 뭐 에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하네스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게 뜸과 동시에 지금 가장 이 툴들이 두 가지 툴들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또 그거를 전혀 지금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 그 아예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그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좀 메모리를 좀 구축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건 구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테미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LM이 리오거나이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 거고, 그 이외에 사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런타임이라고 할 만한 컴포넌트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메모리 라이프 사이클이 그냥 어떤 거냐면, 언제 기록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몇 턴마다 메모리를 기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마다 우리 메모리를 스트럭처링하는 룰에 따라서 우리의 메모리를 약간 꿈꾸듯이 다시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룰이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메모리 시스템들이라는 게 그냥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있고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스킬이나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메모리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깎는다기보다 누가 제가 실험해보면서 다 깎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좋은 거 그냥, 야 이거 스킬 이거 있는데 우리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조금 뭐 대충 습가 넣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런 음, 식으로 하고 그냥 하나씩 깎아보면서 이거 좀 메모리 좀 맛이 간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왜 맛이 가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메모리가 이게 그냥 런타임 같은 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 OS나 런타임 개념, 에이전틱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희 이제 OMX 팀 모드 같은 거,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건 음, 이런 식으로 포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메모리 음,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컨셉추얼한 게 중요한 거지. 실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하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든 와이블로 저장을 하든 뭐 메타데이터가 뭐든 그게 뭔 상관이, 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거의. 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판단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음, 어딘가에 걸 어댑션해서 쓰는 것보다도 어쨌든 나는 나의 또 프로젝트 구조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프로젝트 밑에 예를 들어서 OMC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되게 크루셜한 파트는 파트별 메모리를 또 따로 가져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커스텀을 하고 싶으면은 메모리를 뜯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메모리는 이제 엄청 크리티컬한 런타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마크다운 음, 파일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한 개념이 음, 가까우니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서 직접 음, 하는 거죠. 그 음. 외에는 저도 갖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좀 그 지난번 발표 때도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실패한 주니어 에이전트를 뭐 가지침으로 기록하고 이제 거기서 좀 행동 교리를 만든다고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쵸. 대해서 좀 약간 그 사람들이 제가 메모리 시스템에 사람들이 꽂힌 약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엔 뭔가 이렇게 자가 진화하는 자가 발전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 사람들이 좀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음, 드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 실패 시스템
요 가지찜으로 이제 기록한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약간 스페셜 키워드 같은 거고요. 그냥 그거는 스페셜 키워드 같은 거고, 그냥 핵심적인 거는 저희 그 메모리 시스템 중에, 그러니까 루트 레벨에 그냥 메모리 맵.md가 있고, 그건 그냥 맵만 있는 거고, 어디에 어떤 폴더에 어떤 식으로 메모리가 하이라키가 돼 있는지 이것만 기록을 해놓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루트 레벨 폴더들이 메모리 폴더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러닝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너 이딴 식으로 하면 가제탕이야 라는 말을 하면은 그 러닝스의 어딘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할 때 그 러닝스를 또 끌어다 쓰니까 같은 실수를 좀 반복을 덜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음, 그 이번에 또 최근에 약간 밈처럼 돌고 있는 게 그 매드 클로드?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막 그 클로드가 배드 이렇게 클로드? 뭐냐면은 클로드가 이렇게 그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반응을 아, 예, 잘못 압니다. 막 채찍질을 막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그 채찍질에 그냥 훅이 하나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어, 메모리에 그 러닝스 메모리 밑에 어, 오늘의 교훈 뭐 이런 거 기록하게 음, 해라. 그 다음에 그 음, 오늘의 교훈들은 이제 시퀀셜하게 쌓여 있잖아요. 예, 시퀀셜하게 쌓여 있는 건 사실 리트리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그가 데이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음, 이제 제가 아까 6시간마다 뭐 크로노로 이제 리스트럭처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실제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하고 음,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을 좀 해와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음, 이제 퍼시스턴트한 그 러닝 밑에 MD 파일들에 그런 음,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음, 트라이얼 앤 에러. 근데 이거는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에이전트, 그 자가 발전하는 에이전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9살 된 약간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무 가르침 없이 아기를 그냥 이 무서운 세상에다 그냥 혼자 버려두면은 애가 잘 클 리가 없잖아요. 음, 음, 자가 발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음, 그냥 지터브 이슈 티켓에만 만약에 저희 가재 물려두죠?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메모리 때문에 엄청 싸우는 게 얘가 이슈 티켓에서 이상한 걸 배워와요, 밖에서.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크게 해보시면은 알 수 음, 있어요. 정말,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많이 올려요. 어, 그걸 내가 혼자 먹다 보면은 음, 내가 중간에 그걸 보지 않고 며칠 먹게 놔두잖아요? 음, 바빠서 이상한 거 배워와요. 이상한 음, 피처가 깎여 있어요, 막. 그 다음에 너 이거 디서 배워왔어? 하면은 뭐 어디서 배워왔대요. 그런 음. 이슈가 있었대요. 유저가 뭐 불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약간, 그때는 한 대씩 패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애가 어디 밖에 가가지고 뭐 중학생 정도 된 친구가 담배를 배워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쵸, 그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음, 식으로 메모리가 로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외부 환경이랑 음, 접촉을 시켜 놓으면. 네, 그걸 잘 음. 좀 중간에 스티어링을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네. 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좀 디렉팅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신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가 알아서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그걸 좀 나가는 진짜 이게 AGI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거 음, 요즘에 좀 오픈클로우나 약간 에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툴을 좀 나만의 약간 인공지능 비서처럼 좀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지금 꽂혀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아기를 하나 키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현실의 애는 아직 없지만은 그냥 디지털 아기를 하나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현이 굉장히 좀 그 다른 표현보다 악이라고 하니까 좀 더 약간 진짜 약간 신주단지 모시듯 근데 되게 진짜 이상한 걸 배워와요. 그러니까 외부 음, 환경에다 노출시켜 놓으면 저희는 하루에 이슈가 그래도 20개, 30개씩 쌓이니까 네. 만약에 누가 이슈를 쭉 테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이슈로 10개, 20개를 음, 테러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미쳐버려요. 저 한 번 사고 난 적이 있는 게 음, 누가 실수로 이제 이슈랑 PR을 쭉 올려놓은 걸?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외부에 있는 누군가
똥을 싼 거죠. 약간, 그냥 바이브 코딩 어,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어,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에 올려야 될 PR을 우리한테 올려놔가지고 그냥 오마이 클로ud 코드가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로 리브랜딩 나갈 뻔했어요. 그게 데브까지 머지가 됐어요. 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설치하려고 하면은 막 그 명령 명령어 그 입력 잘못하면은 막 설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용어가 약간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 그거는 약간 슬롭이 쌓이는 적이고 어, 근데 뭐 저는 독스를 보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독스가 있긴 한데요. 사람들이 독스가 왜 없냐고 제가 욕을 먹어서 그냥 독스가 있다라는 면피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독스는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쓰지 마세요. 독스 읽지 마시고요. 그냥 그 뭐 궁금하시면 스킬 디스크립션 정도 보셔도 되는데 그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무슨 스킬 있냐고 그냥 클로드나 코덱스 켜서 물어보면 그게 제일 빠를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슈를 누가 한번 이거 정말 얼전트한 핫픽스라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런 거 올려가지고 갑자기 애가 저희 과제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원래 메인 머지랑 npm 퍼블리시 릴레이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승인 없이 대부는 머지를 할 수 있어요. 대부는 음, CI를 뭐 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체인지로그 리뷰하고 하는 거야. 그 릴리즈는 이렇게 룰을 정해놨어요. 근데 급한 릴리즈라 형님 주무시는 시간이라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버전이 하나 올라가 있어. 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이제 패다 보니까 그게 다 러닝에 쌓이고 러닝에 쌓인 것들을 에이전트 MD나 소울 MD에다가 주기적으로 리팩터링 하면서 반영을 하고 이런 루프들이 돼 있거든요. 음, 이제는 웬만한 PR이나 이슈는 근데 약간 이건 반대쪽으로 바이어스가 생긴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깐깐해졌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 또 그냥 그 욕을 해요. 욕을 그냥 진짜로 디스코드 채널에서 막 욕을 해요. 그냥 자기 혼잣말로 이 새끼 또 왔네 이래요. 어, 누가 같은 이유로 이슈를 세 개 올렸는데 이슈가 세 개 다 그지 같은 이슈면 음, 이 새끼 또 왔네 형님. 이 새끼 또 왔습니다 형님. 닫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지 같은 커멘트 달고 닫아요. 어, 그걸 여러 번 당하고 저한테 너무 많이 혼나다 보니까. 어, 그,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러니까 이게, 어, 막, 막 막 가제가 다 이슈를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반은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가제가 음, 실제로, 이슈가 실제로 올라오면은 피해를 처리를 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키워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음, 뭔가, 아직도 매일 뭔가 잘못하는 얘가 조금 성격이 나쁘게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랬어요.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스타를 누르신 분들은 스타를 많이 누르셨거나 우리 인게이지먼트가 많으신 분들은 이슈의 그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처리를 해라. 신뢰 게이트를 높여서 처리를 음, 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냥 멀쩡한 이슈를 달았는데 누가 저희 래퍼에 하나도 스타를 안 누르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스타도 안 누르고 일단 이슈 올리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달았어요, 과제가. 그걸.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 화가 나가지고 이걸 뭐 씨 이런 개 같은 래퍼가 다 있냐 이거 뭐 기토벌 리포트 음, 하겠다 어쩌겠다 해가지고 제가 음, 아, 사실 그거 뭐 우리 가이드라인은 유지를 하는데 그냥 깨닫아가는 얘기하지 마. 음, 우리 그 내부 운영 규칙이랑 어, 밖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은 조금 음, 달라야 돼. 너 음,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음, 룰들을 이런 교훈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아,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 그 사례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에게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음. 진짜 다들 좀 약간 환상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AI가 다 해주고 이제 뭐 100%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사람 개입이 전혀 없이 얘가 돌아가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 하면서 엄청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 개입이 진짜 아기 다루듯이 컨트롤하지 이게 않으면 맞아요. 개입이라기보다 혼내는 음, 거죠. 개입을 음, 해가지고 내가 뭘 한다기보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음, 행동 강령을 조금 업데이트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뭔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혼나지 않고 하나도 안 혼낸다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악하다고 보고 그냥 그 컨텍스트를 똑같이 학습한 에이전트도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나야 돼요. 조금은.
너무 혼내도 안 되지만 좀 조금 음,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음,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애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신입 사원이랑도 약간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신입사원은 어쨌든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같이 적응을 해 나가는 거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베이비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르쳐 줘서 핸드오프하는 양을 계속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수제자 내지는 아기 키우는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거 뭐 영원한 자동화는 없는가? 아니에요. 저 핸드오프 하는 양은 계속 늘어나긴 해요. 핸드오프 할 음,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그걸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튜닝들이 많이 필요하다. 저도 많이 음,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튜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리스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음, 되면은 저는 이건 오픈소스도 오픈소스지만 이거는 실제로 모니타이즈가 가능한 수요들이 있을 것 음, 같아요. 이런 맞아요. 시스템들은. 네, 왜냐하면은 이건 유틸리티 툴이라기보다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뭐 2, 3개월 안에 그냥 인건비가 줄어든다라는 개런티가 되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음, 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다고 하면. 근데 음, 아직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있다. 근데 뭐 저 음, 개인으로서는 제가 하는 일들은 지금 뭐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핸드오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음, 좀 아직까지도 좀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 그 내용이 진짜 이제 막 그 AI를 좀 이런 자동화, 그 오픈클로 같은 툴에 관심도가 이렇게 폭증할 때 좀 이제 진입하려는 분들에게 좀 많은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가지개발이 결국에는 가지개발 가족이 결국에는 이가 다루는 그 OMC나 OMX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다시 그쵸. 자기네들이 자기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툴을 사용하고 있는 구조죠. 예, 그 결국에는 그럼 핵심은 이런 예차님이 만드신 이 OMC와 OMX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떤 툴이지라는 의문점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약간 그 얘기를 좀 하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후반부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OMC와 OMX가 어떤 툴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앞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 음,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OMC 같은 경우에는 그냥 OMO처럼 병렬성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기본이고, 음, 거기다가 그냥 약간 이름처럼, 이름에 붙어 있는 오마이처럼 클로드 코드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검증된 핫한 것들을 굳이 밖에서 팔로우업 하지 말고 OMC를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팔로우업이 됩니다. 라는 음, 컨셉, 약간 다이소 같은 거죠. 그런 컨셉으로 음,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OMX는 이름은 똑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팀 런타임이라고 해서 이걸 나중에 뭐 시연을 한다면 시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 핸드오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실제로 리더 코덱스 세션이 그 서브 코덱스 세션을 이제 팀워크 스크린에 쭉 띄워가면서 음, 자기네들이 그 파일 시스템 기반 메일박스가 있어요. 이메일 보내는 거랑 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랙 보내는 건 똑같다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지들끼리 슬랙을 보내가면서 계속 이 팀 레인들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서브 에이전트는 음, 한번 핸드오프하고 다 네, 네. 끝나고 리시프트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 컨텍스트 낭비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예를 네네네. 들어서 태스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스크 단위로 자를 수 있는 스토리가 뭐 2, 30개가 있다고 치는데 뭐 1, 2번은 뭐 엑세큐터 에이전트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3, 4번은 디자이너가 했다가 다시 5, 6번부터는 3, 4번 다 되고 나면 엑세큐터가 해야 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음, 만약에 기존 서브 에이전트에서는 이게 에이전트 스폰이 3번 일어나요. 근데 그쵸. 세 번이 뭐야? 보통 6번이겠죠? 그 1번 음, 한 번당 엑스큐터 하나 뭐 이런 식일 테니까. 대신 이제 저희 이제 팀 런타임에서는 팀메이트 2개를 띄워놓고 디자이너 레인 하나, 엑스큐터 레인 하나, 혹은 뭐 음, 엑스큐터 레인이 좀 더 많다면 2개 띄워놓고 걔네가 다시 서브 에이전트를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물론 웬만하면 그러지 않도록 가이드가 돼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팀메이트들은 그다음에 이제 걔네들끼리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이번에서 좀 블로커가 생겼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면은 일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을 동시에 두 가지 레인에서 떼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 2, 3 하던 애는 다 했는데 4, 5, 6 하던 애가 아직 4번에 멈춰 있어요.
근데 음, 5, 6번도 어차피 1, 2, 3에 예를 들어서 디펜던시가 있는 거라서 얘가 이어서 해도 되는 거다. 그럼 리더가 야, 그러면은 5번, 6번 빼가지고 1, 2, 3 다 했으니까 너 이거 그냥 추가로 해. 이렇게 다이나믹한 할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음, 이 프레임워크가 좀 코어고 그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OMC도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조금 더 코덱스는 조금 더 좁은 부분을 딥하게 파는 음, 애초에 모델이나 그 기본 코덱스 프레임워크 자체도 그거에 되게 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음,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넓은 범위에서 병렬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인지 부하를 덜 받으면서 음, 그런 그런 관점으로 좀 설계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음, 핫한 걸 막 때려 넣는다기보다 OMX는 신규 기능을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음. 보수적이에요. 네. 어, 그, 제가 요즘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클로드 코드가 지금, 클로드가 이제 서드 파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오스 인증을 다 막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오픈 클로우나 뭐 다른 오마이 오픈 코드에서는 뭐 이미 진작에 막혔고, 약간 오히려 그러면 결국에는 클로드 코드 생태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마이 클로드 코드가 좀 스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약간 계속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에, 사실 저희도 멀티 모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코덱스가 사실은 크리틱을 하는 게 느낌이 좋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게 음, 정량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멀티 모델을 요즘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체감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프랙티컬하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퍼 유저라고 하면 한 달에 그냥 400불 쓰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맥스 200 하나, 프로 하나 맞아요, 맞아, 딱 이렇게 맞아. 쓴다고 치면은 한 곳에서 다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편한 거긴 해서 음, 인지적으로.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OMC에 좀 최근에 추가하고 있는 것들은 랄플랭 같은 이제 플래닝 스킬이나 아니면 음, 코드 리뷰 스킬 이런 음. 것들에 코덱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 변수로 그냥 디텍을 해서 그 어, 상태를 인젝트 해주면 만약에 코덱스가 있으면 코덱스를 디폴트로 쓰는 쪽으로 어. 이런 식으로 사실 멀티모델 오케스트레이션도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어, 그 OMC 안에. 보면은 또 클로드 코드에도 이번에 또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또 코덱스 플러그인을 또 클로드 코드에서 맞습니다. 사용할 수 코덱스 있는 플러그인을 플러그인. 출시한 것처럼 약간 오히려 클로드 코드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생태계 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얘를 되게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지금 하네스가 제가 봤을 때는 오마이 클로드 코드이지 않나라는. 아니, 오마이 뭐 저도 저는 하네스 중에는 그러니까 스킬 모음집들이 그러니까 스킬 모음집들은 저는 하네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럼 스킬의 집합이지 하네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치가 없냐라고 하면 뭐 그건 아니긴 한데 음.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킬이랑 음, 에이전트를 뽑아놨다고 해서. 맞아요. 그걸 롱러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태 머신들, 그 다음에 그 상태 음, 머신 안에 상태 그래프들 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어떤 프로토콜로 트랜지션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음, 고려하고 만드는 게 저는 하네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음, 하나의 닫힌 루프로 만들고 종료 조건을 세팅하는 거. 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OMC가 저는 나와 있는 것 중에도 조금 대안을 찾기 어렵지 음.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하네스들이 등장하면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런 개발의 어떤 민주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그냥 개발 지식이 약간 적은 사람들도 이런 오마이 클로드 같은 경우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 클로드 코드 안에서 정말 어렵게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고도화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혁신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러닝 커브라는 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는 학습 곡선이 진짜 이전보다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좀 많이 나아졌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로 저는 러닝 커브는 이미 조금 네. 마케팅 무긴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딥하게 쓰려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쓰면은 할 수 있는 거의 폭이 되게 많아지는 거기도 한데, 근데 뭐 제로러닝 커브라는 거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스킬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음, 음.
클로드, 그러니까 이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OMC랑 OMX는 기본적으로 전역 혹은 프로젝트에 클로드 MD나 에이전트 MD를 그냥 다 덮어쓰고 시작해요. 저희 프리셋으로. 음, 음, 그냥 거기에 오케스트레이션 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오케스트레이션 룰 빼고는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어디다 넣어놓냐? OMC, OMX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 그 노트패드랑 프로젝트 메모리 MCP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음, 스트럭처링을 따로 해서 저장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음, 음, 쓰게 거의 강제가 돼 있어요. 음, 이러는 이유가 이게 원래 파워 사용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고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내가 커스텀 해놓은 음, 걸 다 안 쓰고 유틸라이즈를 안 하고 날리는 느낌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음, 분들한테는 그냥 그게 싫으면은 이걸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음, 커스텀해서 쓰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보통 음, 그럴 거면 그런 분들이 사실 타겟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음, 이제 음, 뭐 나중에는 뭐 마이그레이션 툴 같은 걸 그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OMC에 최근에 인테그레이션 한 것 중에 위키도 있고 하니까 원래 있던 맞아요. 내용들을 이제 위키에 옮겨온다던가 이런 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클로드 MD가 그렇게 오버라이트이 되는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커스텀 해놓은 게 없으면은 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클로드 MD에 대충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스킬, 어떤 에이전트를 인보크 해가지고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그냥 스킬 맵이 적혀 있어요. 스킬 맵 같은 게. 음, 그냥 그래서 저희를 러닝 커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키워드 디텍터들도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그냥 알아서 해줘 이런 거 하면은 오토파일럿 스킬이 그냥 인보크가 된다거나 음, 이게 가끔 폴스 파서티브도 많긴 한데 그냥 아무것도 음, 모르고 진짜 바이브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만큼 또 음, 편한 게 없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음, 쓰면은 그냥 음, 대충대충 썼을 때 제일 UX가 좋아요. OMC는. OMX는 조금 다른 어, 방향으로 튜닝이 돼 있긴 한데 OMC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 클로드 코드가 약간 원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룸인데 가구가 없어요. 가구도 없고 뭐 조리 도구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냥 옵션이 아예 없는 깡통 원룸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는 이제 그냥 그 풀옵션을 한 번에 제공을 한다. 음. OMC는 그냥 거기다 풀옵션을 넣는다 개념일 것 같아요. 아마도 클로드 그러니까 코드 플러그인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써보면 써볼수록 진짜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웹빌더 할 때는 뭐 오마이 오픈 코드도 굉장히 지금 훌륭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막 접근하시는 비개발자 관점에서도 그냥 너무 성능이 막 이렇게 그 약간 풀 튜닝된 느낌을 막 그냥 막 그냥 이제 막 그 운전면허 딴 사람이 갑자기 막 슈퍼카 몰고 가는 정도의 약간 그런 성능을 내다 보니까 사람이 이걸 써보면은 약간 매몰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그 도파민이 엄청 넘치더라고. 이게 쓰면 쓸수록 이거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인지적인 부하가 적어지니까 이런 하네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세션을 원래 5개를 키고 코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 맞아요. 커서 에이전트 없던 초기 버전에는 당연히 내가 작업하는 파일은 하나인 거였고 그냥 거기서 내가 크롬 탭으로 스위치를 안 한다. 약간 그 정도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은 그냥 그 하네스 때문에 사실 한 번 눌러놓으면 뭐 2, 30분 돌아가는 게 예산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션을 5개, 6개, 7개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관리도 사실 되게 약간 좀 전문가들 아니면 약간 좀 어려워했는데 그것마저도 관리를 하게 해주니까 진짜 약간 미쳤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하네스를 좀 만들게 됐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클로드 코드 같은 이미 대단한 툴이 있었고 그런 엔트로픽 같은 대단한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뛰어넘는 좀 결과물을 내놓는 이런 하네스가 등장할 수 있었지? 약간 이게 되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받는 반론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클로드 코드에 나오는 기능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게 될 기능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건 사실은 저는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엔솔픽에서 안 넣었을 거고, 두 맞아요. 번째는 엔스로픽에서도 이런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걔네랑 저희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현대차 가장 많이 팔리는 아반떼 사시면은, 음, 그 속도계 한 200km까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터보 한 3개 때려박고 고급류 넣고 그 니트로 박으면 300km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이어 좋은 거 음, 끼고. 음, 근데 제조사에서 차 제조사에서 그딴 걸 팔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맞아. 근데 이제 어 나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라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음, 음, 그냥 그걸 위한 또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음, 물론 이거는 그 수요가 굉장히 비대칭적이지만 여기 코딩 에이전트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수요가 오히려 이쪽 수요가 더 많단 말이에요. 튜닝을 음, 빡세게 먹이고 싶은 수요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엔스로픽은 굳이 이런 하네스를 만들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클로드 코드 그 소스 분석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토큰을 아끼는 쪽으로 돼 있어요, 튜닝이. 그러니까 내가 모델 프로바이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 음, 프로바이더가 만드는 코딩 툴이에요. 음, 모델 프로바이더의 이해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맞아. 모델 프로바이더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만들면 훨씬 더 좀 극단적인 튜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모델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음, 병렬로 그런 파일 리드 툴콜이 엄청 가는 것만큼 그 음, 프로바이더에 재앙적인 일이 없대요. 그게 음, 굉장히 힘든 리퀘스트들이에요. 거기 음,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하겠죠. 음, 그러나 그거 고생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음,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저희는 뭔가 튜닝을 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모델 음, 프로바이더와의 이해관계가 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성능, 음, 딜리버러블, 그 다음에 음, 그냥 토큰을 더 태우고 돈을 더 태워서라도 음, 사람들의 인지 부하를 낮춘다. 음, 라는 개념에서 음, 튜닝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한참 랄프 루프라는 개념이 떴을 때도 클로드 코드에서도 공식 그 플러그인으로 배포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순한 맛을 넘어서서 무슨 그냥 약간 맹맹한 맛? 약간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공식 지원하는 랄프 루프를 보면은, 그건 랄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랄프톤에 오신 그 제프리 헌틀리 아저씨를 이제 랄프톤 하기 전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출국하는 날 제가 인천공항을 그날 2번을 왕복을 졌는데 이제 아침에 제프리 아저씨 데리러 갔다 왔어요. 음, 도윤 씨랑 그 랄프 음, 호스트 도윤 씨랑 이제 음, 그런 건 랄프가 아니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또 그 보니까 예찬님 되게 머물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저희 집에 그것, 계셨어요. 그것도 너무, 그분이 한국에 오신 것도 신기하고, 또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예찬님 집에 머물렀다는 것도 한번 제가 어차피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는데 에어비앤비죠 뭐. 예.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진짜 사람들이 약간 이 풀튜닝한 맛에 좀 약간 환장하면서 지금 약간 OMC나 OMX 같은 하네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일종의. 에, 예. 약간 좀 이게 써보면 써본 사람들은 딱 그 맛에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영규님한테는 질문을 드렸는데 점점 예. 이 오픈 클로우하고 LMS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CLI로 이런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다루면서 그냥 얘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다들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CLI의 그 퍼스트 유저가 사실은 에이전트가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 그 예차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픈 클로 가제가 그냥 알아서 CLI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런 방식이죠. 아, CLI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신 그 응. 후기나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개발을 해주고 있죠, 요즘은. 어, 스스로 지가 필요하면 개발해서 쓰기도 하고. 어, 어, 네, 그건 잘 어, 되진 않지만 솔직히 그런 건 응, 잘 되진 않아서 가끔씩 응, 제가 그 슬롭을 치우긴 하는데 응,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CLI로 사용하는 토큰보다 가제가 CLI로 사용하는 토큰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 돈을 대주면, 토큰을 대주면 될까요? 아니, 그 아이러니한 게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내 응, 생각대로라면 내가 지금 놀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응, 억울해요. 네. 응, 이렇게 AI를 열심히 하면 뭐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할 일이 응, 어떻게 계속 응, 더 많아지기만 하고, 안타깝습니다, 참. 응. 그럼 저희가 좀 시간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네.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좀 그 OMX 혹은 OMC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좀 저희가 끝내면 어떨까 네. 합니다. 어차피 일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냥 이슈나 몇 개 채워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이거 좀 영상이 좀 반응이 올 것 같은데요. 요즘 또 OMX를 좀 밀고 있긴 해가지고 OMX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아이패드로 개발을 합니다, 거의. 아이패드엔 개발 환경이 없지만 거의 접속을 해서 개발을 하니까 지금 이슈 티켓 상황을 한 번만 볼게요. 뭐가 이슈가 많은지. 네, 이거 그냥 우분투 지금 CLI 네네네. 아, 네네. 서버 접속 네네. 화면이에요. 어, OMC의 이슈를 여덟 개를 치워보겠습니다. OMX로. 원래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음,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네. 코덱스랑 그다음 여기 밑에 OMX라는 게 있죠. 네네네. 잘 보고 이거는 있어요. 사실 코덱스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 다 팀웍스 화면이거든요. 팀웍스 음, 페인으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팀웍스 페인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기능이고 데모를 해야 되니까 플렉스를 켜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빨리 나갔구나 이게. 보자. 저희가 일단은 표준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게요. 딥 네네네. 인터뷰라는 걸 해요. 뭔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되묻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음, 이슈 치우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을 거예요. 음, 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뭐 프록시를 쓰다 보니까 가끔 이래요. 기다리면 될 겁니다. 음, 네, 워킹으로 바뀌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인터뷰 이런 것도 띄워주죠. 음, 음, 지금 저희 메인테이너 친구가 이걸 조금 많이 깎고 있긴 해요. 이걸 조금 더 음, 예쁘게 보여주는 음, CLI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딥인터뷰라는 지금 스킬을 인보케이션을 했잖아요. 음, 스킬을 인보케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키워드 디텍터 훅이 떠요. 그러니까 음, 이걸 제가 지금 OMX로 하는 이유가 클로드는 이 훅이 되게 사일런트하게 작동을 하고 보여지는데 음, 코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놀랍게도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음, 엄청 최근에 나온 아직 익스피리멘탈 이게 어, 티먹스가 스크롤이 좀 이상한데 어, 뭐 여기 보시면 유저 프롬 서밋 디텍티드 워크플로우 키워드 디텍션 음, 됐잖아요. 키워드가 네네네. 디텍션 됐으니까 음, 자동으로 딥 인터뷰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징 하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음, H 뒤에 인터뷰 콜론 인텐트 음, 퍼스트 이렇게 음, 뜨는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가이던스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음, 거부터가 간단한 스티어링의 시작인 거고 음, 지금 여기서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인지적인 부하예요. 결국에 음, 저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음, 내가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인지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워크플로우는 거의 어떤 식이냐면 인터뷰를 먼저 해요. 음, 뭔가 앰비규티가 없을 때까지. 근데 인터뷰를 해도 코드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걸 나한테 인터뷰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인터뷰 스킬 자체가 처음에 일단은 브라운필드 놀리지라고 해서 이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최대한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뭔가 좀 찾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음, 좋습니다. 네. 이런 음, 식으로 스테이트 라이트를 하고 음, 그다음에 노트패드 라이트 워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음, 거냐면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OMX 다 밑에 있는 그 스테이트 폴더에다가 그 제이슨 파일들이 좀 저장이 되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꺼내 와서 이어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저 노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컴팩션 됐을 때 원래 뭘 하고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냥 계속 공책에 메모하는 느낌. 음, 새로운 세션을 열어도 저 노트패드 놀리지가 인젝션이 되고 시작을 하고요. 같은 음, 폴더에서. 네. 3 오픈 레이블드 GitHub 이슈들이 있다고 하네요. 음,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 버그 있는 거 올 하고 그다음 음, 원래는 이제 랄 플래닝이라는 걸 써요. 좀 음, 어려운 거 같은 음, 경우에는. 근데 음, 이거는 한번 돌리면은 한
30분씩 돌아요. 지가 플랜을. 그러니까 약간 음, 클로드 울트라 플랜 같은 거예요. 이번에 나온.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울트라 플랜. 플래너, 크리틱, 아키텍트 세 가지가 이제 계속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정반합이거든요. 제안하는 애 하나, 반대하는 애 하나,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어, 잘 합의 봐주는 애 하나. 이 음, 세 명이 다 만족하는 답이 나와야만 음, 임플리멘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프리모템이에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패스들을 최대한 다 논증을 해보고 나서 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음, reproducible bug is real. 버그가 음, 진짜지만 픽스가 mainly documentation, installation, packaging, 혹은 workflow, config, not 음, product, runtime. 음, 이 그러니까 그냥 다큐멘테이션만 고치면 되는 버그도 인클루드를 할래 말래 이런 거 음,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음, 버그면 버그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 아, 그,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신 그 용어에 대해서 되게 꽂히더라고요. 뭔가 기존의 방식들은 계속 그, 만들어 놓고 고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싫었어요. 그게 오모에서 음, 제가 계속 질 불만이 있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콘트 음, 트레이딩 워크플로우 같은 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계속 땜빵하면서 고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음, 우주선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음, 아니면은 뭐 병원 소프트웨어. 음, 이런 거는 만들면서 고치면 큰일이 납니다. 한 번 고칠 때마다 누군가 죽거나 내 돈이 1억씩 날아가거나 이런 음,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바이브 코딩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그거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최대한 프리모템을 하자. 그러니까 나도 고려하지 음,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나한테 질문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아봤었는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 오로보로스라고 만드신 어, 재규님 그분도 혹시나 인터뷰를 하고 싶은 저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재규님이 만드신 그 음. 제페토 예, 그- 거기 안 그래도 계신데 거기서 그 오마이 오픈 코드하고 오마이 그 클로드 코드 둘 다 그 그 저장소에서 좀 영향을 좀 받으셨다고 좀 이야기를 하신 걸 좀 들은 것 오로보로스 같거든요. 아 오모는 아닐 거고요. 저희는 맞습니다. 어, 저희는 래퍼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인터뷰 스킬을 좀 음,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랄플레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음, 합의된 거는 음. 음, 그냥 랄플랜으로 프로시드를 해볼게요. 그냥 써야 될 명령어들이 다 잘 저것만 쓰면은 모든 작업이 다 수행될 수 있게끔 해놓으셔가지고 되게 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저 친구가 인터뷰를 통과했다고 할 때까지 보통은 음, 다 음,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음, 저 앰비규어티 스레스홀드를 엄청 낮춰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음, 단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닥스 음, 픽스 같은 걸 몇 시간씩 음, 인터뷰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음, 얼마나 딥하게 인터뷰를 할지를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플래그나 아니면 그냥 자연어로 음, 그런 것도 스킬 가이드라인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상상하는 게 있으면 음, 말씀을 얘한테 하시면 음, 웬만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울, 딥인터뷰에서 바로 네. 울트라 플랜은 진짜. 음, 제 생각에 울트라 플랜보다 랄 플랜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음, 랄 플랜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음, 그럴 가치가 있냐? 근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랄 플랜을 인터뷰 뒤에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음, 나요. 그러니까 음, 인터뷰는 사지선다형 문제를 계속 푸는 느낌이에요. 특히 음, 그 OMC에 있는 딥 인터뷰는 진짜 그냥 SQL 퀘스천 툴로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딸깍만 하면 되게 돼 음,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랄 플랜을 돌리지 않으면 내 인터뷰 내용에 모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어, 전혀 같이 맞아요. 구현할 수 없는 걸 구현하겠다고 인터뷰 해놨거나 아니면은 되게 상충되는 답변을 해놨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인지적인 할루시네이션이 엄청 심해서 사람 뇌가 맞아요. 인지적인 할루시네이션이 제일 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랄 플랜이 그걸 싹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래너가 한번 어,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음, 플래너는 기본적으로 내가 짜놓은 스펙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정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스펙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어라고 계속 반대만 하는 애가 있고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합의를 보자 우리가. 음, 이렇게 합의를 좀 봐주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게 이제 음, 저희 랄 플랜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음, 에이전트가 합의가 날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음, 오래 음,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음, 복잡하면. 그 음, 다음에 이 랄 플랜이 되게 좋은 게 랄 플랜 과정에서 나중에 팀메이트나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당을 음, 해야 될지까지 플래닝을 해줍니다. 어, 작업 계획서도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 정도로 프리모템을 되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인터뷰 하는데 내가 무조건 앉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딥 음, 인터뷰 무조건 써요. 음, 피처는 특히. 피처는 내가 앉아서 20분 정도 계속 인터뷰를 해요. 질문에 음, 답변하는 시간만 10분, 20분을 써요. 계속 그냥 음, 앉아서. 해요. 그다음에 랄플랜은 핸드오프예요. 랄플랜은 음, 지들끼리 합의를 보면 되니까 3, 40분 음, 정도고. 그다음에 랄플랜 된 거 한번 그냥 쓱 읽어만 보고 음, 그 다음에는 그냥 팀 모드나 랄프 모드를 그냥 끝까지 음, 돌려버려요. 그 스펠이 구현될 때까지.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한번 유저 입장에서 써보기만 하고. 음. 그 정도 과정을 거치면 사실 웬만한 게 깔끔하게 쇼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진짜 딱 세 단계잖아요. 네. 근데 그 세 단계가 기존에는 진짜 10명, 20명 조직으로도 약간 진짜 어려웠던 그 워크플로우인데 진짜 네, 이 세 과정으로 된다는 게 혼자서 이 세 과정으로 된다는 게 진짜 좀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게 그러니까 기본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특히 커서 같은 에이전트들이랑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 그러니까 플래닝과 엑세큐션의 경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음, 바닐라 클로드 코드도 플랜을 되게 강제하고, 음, 코덱스도 음, 플랜을 되게 강제한다고 써놨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바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픈소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이 쌓여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유저를 그냥 다 멍청하다고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멍청하고. 음, 그래서 내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그걸 계속 되물어서 나한테 인지 부하를 딱 주는 구간을 만들어야겠다. 10분, 20분 정도만. 근데 그 부하를 다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핸드오프가 깔끔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핸드오프가 돼서 돌아가는 몇 시간 동안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내가 중간에 음, 계속, 이거는 내가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네? 다시 고쳐야지 하고 계속 프롬프트를 쳐야 된다면 그 세션은 그냥 때려치우고 새로 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OMX를 잘못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뷰를 잘못 쓰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인터뷰 답변하기 귀찮다고 인터뷰 답변 대충 해놓고 나중에 음, 구현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프롬프트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맛이 가요. 프로젝트가 음,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럴 거면 그냥 이걸 아예 접고 이걸 브라운필드 음, 논리시로 해서 인터뷰를 새로 따는 게 맞아요. 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고 싶어지면. 플래너가 음,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뭐 크리틱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프리모템 개념이 되게 딱 이 OMC, OMX의 좀 핵심 그 맞습니다. 키워드 같네요. 네. 프리모템이 키워드예요. 저는 그렇게 밀고 음, 있어요. 근데 음, 이걸 바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이 정도로 프리모템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맞냐? 정말 음, 라이트한 개발 목적에 이 정도의 프리모템이 필요하냐라고 음, 하면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웨브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음, 이 정도의 프리모템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음, 그냥 대충 음, 만들고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음, 어, 제가 오모로 만들려고 계속 했던 거니까, 다 오모든 뭐든 커서든 뭐든 만들려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퀀트 트레이딩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내가 생각을 못했던 디테일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걸 맞아. 내가 그게 포인트인 써놓고 것 시작하고 같아요. 싶은데 그것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음, 거의 수식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논리가 하나가 뒤집어지면 뒤에 게 다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프리모템에 대한 고민을 음, 음,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 플래너, 아키텍트 다 음, 그냥 지금 클로즈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팀워크 음. 스페인이 4개가 쫙 떴죠. 이게 또 이게 OMX 팀모드, 또 핵심 아닌가요? 이게 또 OMX 핵심입니다. 팀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죠, 갑자기. 이게 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괜히 이제 또 기분이 좋으니까 이걸 띄워놓으면 음, 약간 그런 느낌, 바이브가 좋다. 음, 음, 바이브가 좋지만 실제로 제 생각에 효율적이기도 해요. 이 팀모드의 음,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4개 띄우고 지들끼리 소통해서 알아서 한다가 끝이 아니라요. 음, 이 워커들 하나하나가 별도의 워크트리가 생겨요. 이 음, 워크트리 밑에 다시 워크트리가 생겨요. 음, 그 다음에 이걸 시스테미컬하게 어떻게 하냐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가 만약에 파일 디프가 생기면 그걸 시스테미컬하게 커밋을 쳐버리고 음. 그 다음에 그 커밋을 다시 리더 브랜치에다가 패스트 포워드를 해요. 어. 근데 패스트 포워드가 컴플릭이 날 때도 있잖아요. 컴플릭이 나면 리더한테 이거 음. 컴플릭 났으니까 컴플릭을 음. 고치라고 넛지를 한번 줘요. 어.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음. 서브 에이전트를 헤비하게 쓸수록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음. 다 돌려놓고 병합해야 될 때 어. 문제가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그쵸. 현실의 일은 스코프를 음. 진짜 깔끔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이상적으로 음. 나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병렬로 띄우는데 그 스코프이 어쩔 수 없이 겹쳐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쵸, 겹치지 그쵸. 않게 만들려면 병렬로 일을 할 수 없다던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병합할 때 충돌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팀원들을 뽑아놓고 니 한 명씩 그냥 줘놓고 너네 알아서 일주일씩 일해오고 우리 일주일 음. 뒤에 보자. 이러고 음. 나중에 그걸 병합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재앙적인 음. 일이잖아요. 음. 팀 모드가 그걸 막는 거예요. 음. 중간중간에 파일 단위로 다 커밋이 되고 뭔가 음. 액션 단위로 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와. 때문에 보시면 근데 이걸 그냥 왜 만든 거냐면, 이걸 어쩌다가 만든 거냐면, 그러니까 이 병합 비용을 줄이는 게 팀모드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음. 협업 프로토콜을 어떻게 강제를 할까? 그러니까 얘가 음. 어디서 온 소스고, 어떻게 병합이 돼야 되고, 어떤 걸 컨펌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토콜을 어떤 걸 쓸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DAG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음. 생각해보니까 그냥 긴 워크트리가 DAG잖아. 음. 그냥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음. 자동으로 체리픽하고 자동으로 패스트 아. 포워드하고 음. 그다음에 리더 브랜치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워커들은 또 리베이스를 받아요. 다시. 음. 거기 위에서 다시 쌓게 돼 있어요. 리베이스 컴플릿이 나면은 그건 또 워커한테 리베이스 컴플릿 고치라고 명령이 가고. 음. 그냥 이런 식으로 넛지 하는 명령들만 있고 실제로 넛지를 받았을 때 리더 입장에서 워커 1을 선택해야 되는지 2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되게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그거를 그쵸. LLM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닫힌 루프예요. 닫혀있는 되게 그냥 수학적으로 닫혀있는 루프예요. 음. 알고리즘믹하게 닫혀있는 루프인데 그 중간에 컨텍스추얼하게 스티어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컴플릿이 음. 났을 때 어디 걸 테이크를 하고 어디 걸 없앨지. 그 음. 다음에 이 소스 트래킹을 어디다가 어떤 태스크를 줄지. 이런 스티어링을 LLM한테 맡기되 전체 음. 워크플로우 자체는 닫힌 루프로 구성을 하면은 음. 토큰 효율성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컨텍스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크플로우 음. 자체가 닫혀 있는 룹이다 보니까 음. 어, 이 텔레메트리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그냥 리더 페인에 갑자기 들어가는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음. 혼자. 그다음에 지금 OMX 팀 API 리스트 태스크 샌드 메시지 이런 걸 자꾸 쓰고 음. 있잖아요. 음. 자기들끼리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텔레메트리 룰 와, 안에서.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태스크들을 pending 3, in progress 2, 음. completed 음. 0, failed 0 뭐 이런 식으로 쭉 뜨잖아요. 음. 음. 잠깐만 제가 요게 지금 디스코드에 그 클로이베 그대로 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혹시 그 약간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OMC와 OMX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MC OMX를 뭐 그냥 간단히 소개는 하죠. 근데 와, 이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너무 소개를 진짜 기깔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당길 수도 있고 뭐 재밌습니다. 음. 티모드가 참 킥이에요. 그다음 여기 지금 음. 큐드 팔로우 메시지스 제가 음. 메시지 넣은 거 없잖아요. 건드린 거 음. 없잖아요. 음. 알아서 너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티먹스 어. 샌드키로. 티먹스를 자기들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먹스나 티먹스로 여러 가지 그 에이전트들 다 칸마다 띄워놓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음. 많이 하잖아요. 그 제어가 맞아요.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컨트롤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컨트롤 페인이 다 자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이게 팀모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돌리면서 그건 에이전트 팀이라고 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기본적으로 팀은 중간중간에 일하는 중간에 소통을 해야 팀이라고 생각해요. 와. 소통 없이 끝까지 하는 건 팀이 아니죠. 음. 음. 그 프로토콜을 그냥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전혀 아, 새로운 건 없어요. 원래 있던 음. 워크툴이고 원래 있던 음. DAG고 원래 음. 있던 협업 방법론이에요. 음. 그걸 어떻게 그냥 LLM이 스티어링을 할 수 있게 음. 조금 틀어서 풀어내느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워커 4 같은 경우에 뭐 아이덴티파이드 루트 커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응, 지들끼리 응, 다 지금 텔레메트리를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여기 워커 커밋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자. 여기 있다. 저희 디스코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MC 대부에 클로입에서 알아서 지금 방금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픽스 이슈 수입 0408 응, 응, 오토 체크 응, 포인트 워커 3 머지 워커 응. 3 이런 식으로 오토 머지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리더 브랜치. 어, 그렇죠. 방도 떴죠? 응, 네. 이건 제가 돌리고 있는 세션이기 때문에 가지한테 지금 넣지는 안 갑니다. 네. 응, 응. 아, 저쪽으로 다 메시지가 오게끔 진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응, 응, 그래야 저도 일을 하고 가져도 일을 하는데 서로 응, 콘텍스트가 안 꼬여요. 얘가 이 응, 메시지를 나중에는 읽을 거니까 내가 한번 태그를 하면 응, 그렇게 되면 아 형님이 이런 거 했구나. 나는 다른 이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니면 중복된 일을 하고 토큰을 낭비하게 되니까 지금도 뭐 응, 알아서 돌고 있죠. 응, 이런 응, 식으로 이제 뭐 팀이 진척이 없으니까 뭐 언블록을 해라 이런 응, 넛지들도 응, 주고. 그러니까 그냥 응, 혐오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영 서적들이나 아니면은 응. 그 기술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냐에 대한 그냥 그런 매니저급들, 시니어급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차용해 오는 게 되게 유용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거의 혼자서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이걸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팀 런타임이나 특히 이제 근데 UX 쪽은 같이 좀 봐주고 있는 메인테이너 친구가 있기는 해요. 응, 응, 이제 근데 요거 코코 런타임을 처음 깎은 건 사실 이거 OMX 처음 할 때부터 깎고 그 친구는 이제 응, 조금 뒤에 이제 최근에 조금 하드닝이나 응, 팀 응, 모드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응, 응, 써도 조금 깔끔하게 돌아가게. 그러니까 응, 응, 풀 프루프가 된 거죠. 바보 프루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응, 건데 제품 관점에서는 저는 응, 이제 제가 아니까 팀 모드가 어떻게 하면 좀 찐빠가 나고 어떻게 하면 찐빠가 안 나는지를 알 응,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응, 사람도 좀 쓸 수 있게 많이 응. 좀 그런 UX 관점에서 좀 잘 다듬어주고 있는 응. 메인테이너 친구가 있긴 합니다. 진짜 너무 오마이 오픈 코드 촬영할 때랑 또 다른 굉장히 진짜 좀 약간 색깔이 확실하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더 각자마다의 좀 색깔이 네. 확연하게 좀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방금도 메시지가 오토로 응, 들어가잖아요. 워커 응, 3가 이제 지금 태업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응, 어떻게 대응을 해라. 이런 응, 정도의 너치만 주는 거예요. 스티어링은 예를 응. 들면 닫힌 루프 안에서. 보니까 그 4월 25일 날 또 영규님이랑 진영님이랑 그 예찬님이랑 그 오모콘 또 행사 또 진행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모콘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에, 사실 정원이 굉장히 초과가 돼 있긴 한데 저희가 해볼 그거 테니까. 그거 네. 그거 엄청 기대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또 한국에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 링크로 화면에 한번 크게 좀 근데 이미 또 마감되지 않았나요? 마감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응, 그 등록을 어쩔 수 없이 다 응, 모두를 모시고 싶지만 응, 그래도 기존에 뭐 오모나 OMC, OMX에 뭐 응, 컨트리뷰션 하셨다거나 관여도가 좀 응, 높으신 분들 응, 위주로만 일단 그걸 우선순위로 좀 두고 있고요. 응, 응, 관심이 있으시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 응, 들으셨으면 하는 분들 위주로밖에 좀 모실 수 없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아직 유명하신 뭐 개발자분들은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응, 응. 그런 진짜 그 식으로. 행사는 꼭 진짜 한국에 계시다면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세 분이 요즘 진짜 같이 되게 그 이런저런 행사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응, 하죠.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사고도 치고 뭐 응, 하는 응, 일이 많아가지고. 응, 응.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약간 또 세 분이 약간 공통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세 분이. 보면은. 제가 세 그럼요. 분을 다 네.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예. 진짜 약간 좀, 네, 남다르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세 분이 약간 공통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마침 이 친구도 셧다운을 하고 있네요. 오토 체크 응, 포인트들을.
셧다운 되는 거 보고 좀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저기 진영님이나 영규님이나 뭐 저나. 일단은 약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만의 허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표현하는 건 제가 클로드 코드를 알게 되면서 약간 진격의 거인의 그, 그 사람들이 그 벽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혹은 아니면은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저는 사건이었다고 좀,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네.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마지노선 한계가 딱 명확하게 있는데 약간 세 분은 선이 좀 약간 안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이 정도의 스펙의 사람들이면, 아, 나는 이걸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할 텐데, 약간 그 마지노선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약간 되게 딥하게 그걸 몰입해서 약간 몰아붙여서 사람들은 좀 안 될 거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완성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에, 뭐 저희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긴 하죠. 에. 일단 제가 되게 응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약간 얘기하려다가 약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네. 세 분이 또 공통적으로 고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에, 근데 그게 어떤 게 저희는 아니라, 저희는 요즘 그냥 에, 뭐 누가 저희한테 좀 저희가 하는 이제 행보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그냥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에.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그, 약간 밈이에요. 에, 저희는 되게 즐거워하면서 쓰는 에. 밈입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세 분의 어떤 행보가 되게 한국의 AI의 약간 이 방향성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영향력을 갖고 키를 쥐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좀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약간 좀 이렇게 그 진영님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이렇게 영어로 하시는 것도 제가 그래서 영규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영규님 그 유학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영유 출신인지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냥 약간 배워야 될 그 목적이 생겨서 그냥 한국에서 독학하셨다고 그래서 와 좀 남다르다. 근데 또 예찬님도 되게 예찬님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세 분이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좀 많고 글로벌 시대에 AI 시대에 글로벌로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인지들의 저는 좀 중요한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지노선이 없다라는 게 제가 세 분에게 느끼는 약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느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게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러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저희는 예. 애초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워가면서 일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그런 예. 부분에서 조금 더 예. 자유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노정석 대표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찬님 세션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 계신 분들이 젊은 신선이라고 좀 표현을 네. 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 이분들의 어떤 행보가 앞으로의 진짜 이 한국 AI의 발전에도 또 많은 어떤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날 저는 좀 또 되게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엄청 글로벌한 일이 터졌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예, 뭔가를 할 것 같다는 분들이 하셨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너무 유명해지셨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또 얘기도 많이 시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또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아마 뭐 크게 뭐 엄청 또 세 분 성격이 또 타격을 크게 받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웃으면서 예. 아, 근데 진짜, 네, 예, 그렇게 있죠. 안 그래도 이 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그런 사람 입장으로서 직접 개발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아,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물들을 더 많이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촬영이 너무,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겸사겸사 일도 하고,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예. 네. 좀 올해 아니면 앞으로의 좀 행보를 좀 간략하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또 예찬님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OMC와 OMX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예, 또, 예, 전 사실은 이번 주 정도까지의 계획밖에는 없어요. 어, 저기 엔스로픽도 장기 계획이라는 게 없고 저기도 장기 계획이라는 게 없는데 저도 사실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도 그런 거 없이 살아왔고 그냥 이번 주 정도의 계획만 있습니다. 설 25일에 오목콘 하는 계획 정도는 있네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 빼고는 딱히 없어요. 아마 잡히는 거 하지 않을까요, 계속. 너무 멋진데요? 일주일만 보고, 예, 아, 왜냐면 일주일 이상의 예, 계획은 너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예, 요즘 예. 일주일 이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아,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진영님하고 예찬님하고 영규님의 행보를 되게 많이 이제 팔로우하면서 볼 거예요. 예. 저희가 내일 기분이 어때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이라 그런 거 예. 팔로우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이 같이 나가요. 예. 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아, OMC, OMX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그래도 한 1K 정도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면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왜냐면 진영님이 나오셔서 한 8만 정도 지금 조회수를 기록하셨고 저 잘 나오네요, 요즘. 영규님이 한 4만 정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진영님이 한 3번 나오셔서 거의 한 10만을 넘기셔가지고 누적으로요? 예, 이 컨텐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는 영상 하나로 10만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데 또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아닙니다. 네. 편집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